오늘날 빈 찬압의 대명사에 각종 밈으로 다시 한번 유명세를 탄 인물이 있으니 순욱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순욱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순욱의 자는 문약으로 예주, 영천군 출신입니다. 이 영천이라는 곳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영천 카르텔이라 일컫는 단양의 특산품이 정예병이라 한다면 영천의 특산품이 똑똑이들이에요. 종료, 순욱, 순유, 곽가부터 해서 신진두주라 불리는 신비, 진군, 두습, 조엄, 이 모두가 영천군 출신입니다. 그 외 서서, 사마위 등도 있고요. 영천군에 왜 이런 똑똑이들이 많이 나느냐? 그 앞에서 전술하지 않은 인물 중에 희지제라는 인물이 있죠. 조조가 그토록 아꼈던 인물로 순욱이 청거했었는데 희지제가 요절하죠. 조조가 순욱한테 야 AS 니네 동네 영천에서 희지제 대타 좀 구해와라. 그래서 청거하는 게 바로 곽가죠. 여기 영천이 어떤 곳이냐? 전국시대 때 한나라가 있던 곳입니다. 이 한나라가 없어지고 영천군만 남는데, 당시 여기 영천군의 유명인사가 바로 장자방, 장량이죠. 참고로 장량의 원래 성은 희라는 얘기도 있는데 희지제랑은 다른 희입니다. 장량의 희는 주나라 국성이죠. 즉 한나라 건국공신 장량을 배출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당연히 인재들이 많겠죠. 순욱의 부친 순고는 상, 즉 태수를 지냈는데 순욱을 환관, 당영의 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후한서에는 순곤이 당영을 흠모하여 장가 보냈다 되어 있는데, 이 당영의 생물이 순욱이 장성한 나이랑 맞지 않아요. 왜냐면 당영이 죽었을 때 순욱이 한두 살 어린애였어요. 그리고 순욱이 순자의 후손입니다. 순자라고 하면 유명한 유학자죠. 청류의 앞잡이가 되어야 할 인재가 탕류의 중심, 환관의 집안에 장가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장가는 갔습니다. 그래서 흠모했다기보다는 뭔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욱이 유명하여 환관의 사위라고 손가락질 당하진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순욱이 어릴 때 하옹이 그에게 이놈은 왕자지제다, 즉 제왕을 보필할 만하다. 189년 효렴에 청거되었다. 이때 효렴에 청거한 사람이 영천태수 음수입니다. 이 음수가 영천에 있으면서 많은 인재를 발굴한 인물이죠. 순욱, 순유뿐만 아니라 곽도, 종료 등등 효렴을 인구 30만 명에 한 명 청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인재 많다라면서 혼자 엄청 많이 청거를 한 겁니다. 인재 컬렉터죠. 순욱은 효렴이 되고 음수의 주부를 하다가 항보연의 현령이 되는데, 동탁이 황제를 갈아치우고 난리를 피우자 관직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순욱이 도망치면서 영천 고향 사람들한테 여기는 위치상 전쟁 나면 무조건 털리는 곳이니 튀어야 된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피난을 꺼려서 순욱 혼자 기주로 도망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천은 이각등에게 개털리죠. 그 뒤에 양봉, 서왕 이런 애들의 노략실 무대가 되고, 같은 영천 사람 한복이 기병을 보내 순욱을 맞이하였다. 근데 한복은 이미 끈들어졌고 당시 원소가 기주장을 먹고 있었는데 순욱이 보기에 원소가 영 탐탁치 않은 거죠. 바로 조조에게 갈아타는데 조조가 몇 마디 해보더니 이자는 나의 장자방이다 했다 하죠. 이때부터 순욱은 분무사마로서 조조를 보좌하였다. 사마는 군대 일을 보좌하는 따까리인데, 분무사마는 특히 공격형 사마라 볼 수 있겠죠. 조조가 서주를 토벌하러 갈 때 순욱, 정욱, 하우돈을 연주에 남겼는데, 장막이 여포랑 손잡고 대뜸 순욱한테 여포 장군이 서주 토벌을 돕기에 왔다 하면서 군량을 내놓으라 그러죠. 이거 누구 계책이겠습니까? 네, 진궁입니다. 견성에 순욱과 조조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견성을 치면서 치중대를 털어서 보급을 확보하고 하우돈을 인질로 잡아서 몸값으로 물자를 요구한 거 다 진궁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우돈 편에서 언급했었고요. 그 장막이랑 여포를 붙인 이 뒤통수 설계자부터가 진궁이죠. 물론 순욱은 이에 속지 않고 방비를 단단히 하는 동시에 견성구원에 하우돈을 불렀다. 곽공이 장막편을 들지 말지 고민하자 그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려 하는데, 하우돈이 너 그러다 붙잡힌다. 그 하우돈이 이미 한번 붙잡혀봤죠. 이에 순욱이 지금 만나야 된다. 쟤네 마음 못 정했다. 순욱이 태연하게 곽공을 만나니 곽공이 군을 물려버립니다. 도겸이 병사하자 조조가 바로 다시 서주를 치려 하는데 순욱이 말리죠. 님이 이미 서주에서 깽판을 크게 쳤기 때문에 오늘의 서주 사람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쪽은 이미 보리 수확을 끝냈으니 청야전술을 쓸 거다. 약탈도 못한다. 지금 식량이 부족하니 우리도 보리를 수확하고 그때 쳐야 된다. 조조가 이 말을 따릅니다.
헌재가 몽진을 해서 낙양에 당도하자 조조는 협천자에 대한 의논을 하는데 천자 하나 모시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황실 유지비하며 무무백관들 월급하며 조조는 특히 발구중랑장이라 해서 도구를 해서 군비를 충당하는 직책까지 뒀었어요. 절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동탁처럼 역적 포위망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원소도 미지근했던 거죠. 역시 제장들이 야 우리도 코가 석자고 거기 백파주까지 달라붙어 있는데 되겠냐. 이에 순욱이 진문공의 일화와 그 한 고조가 항우가 죽인 의제의 상을 지내서 민심을 얻은 걸 얘기하면서 꼬시는 거죠.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황제를 잘 모시면 모두가 복종할 것이다. 이에 조조가 헌제를 양봉무리들에게서 빼돌려서 허도의 도읍을 정합니다. 황제의 서왕은 덤으로 딸려오죠. 이때 순욱은 시중 및 행 상서령이 되는데 이 상서령의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관료들의 수장이면서 그 상소문 같은 것도 순욱의 재가가 없으면 안 올라가는 거죠. 헌제를 사실상 강력한 표문 제조기로 쓰는데 조조가 순욱을 이용했다 봐야 되고요. 당시 조조가 협천자를 했어도 백관들을 휘어잡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승과 유비의 조조 암살 계획도 일어났던 거고 상서령에 그 순욱을 앉힌 이유도 그건데 사실 2차 창작물들 보면 순욱의 고뇌를 그려놨죠. 조조가 그 백관들을 조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맞아? 하는 장면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이게 후술할 그 조조의 위공직이 반대 및 빈 찬압 사건 때문이죠. 조조가 원소랑 한판 붙으려는데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원소가 센데 내가 상대가 되겠냐. 곽가의 십승론과 비슷한 그 조조가 이길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 뭐 유튜브 영상 제목 같은데 마 쫄지 마라 이길 수 있다 응원하니 조조가 안심하였다. 이에 공융이 또 야 내가 원소한테 털려봐서 아는데 상당히 세더라 이거 안된다. 그러니 순욱이 허유는 100% 배신할 거고 알량과 문추는 피일부의 무용만이 지녔을 뿐이다. 이길 수 있다. 조조와 원소의 대치가 길어지고 조조가 퇴각을 하려 하자 순욱이 또 편지로 말리는 거죠. 이거 물러나면 지는 겁니다. 기다려 보이소. 그리고 오소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 역전하는 겁니다. 관도대전 이후 농공행상으로 순욱은 만세정후에 봉해집니다. 업을 함락하고 부하들이 옛 구주를 복치하여 기주를 가장 큰 주로 만들자. 조조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자. 순욱이 또 말리는 거죠. 그러면 영토 분쟁 납니다. 자중하이소. 이때부터 조조가 기주를 추후 왕도 등으로 정할 걸 알고 견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조조가 순욱의 공적을 찬양하는 표를 올려서 시급을 늘려주고자 하자 여러 번 사양하였다가 결국 1천호를 더해 총 2천호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 순욱의 지위는 시중이자 행 상서령이었습니다. 관직 앞에 행, 영 이런 거 붙으면 임시직이에요. 원래 직급보다 낮은 직급을 겸임하면 영이 붙고요. 조조가 그 행이 아닌 진퉁 상서령으로 옮겨주려 하는데 순유를 시켜 10여 차례 거절하였다. 3차례도 아니고 10차례나 거절했다면 진짜 안 한다는 거죠. 순욱이 스스로 역적의 그 부역자로서의 태클을 타는 게 아닌가 그 고심한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소가 순욱한테 떠보는 거죠. 조조가 마땅히 구석과 공해자기를 받아야 된다. 구석은 황제가 내리는 9가지 예물인데 그 평시 작전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황제의 허가 없이도 평시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순욱은 이건 군자의 길이 아니다 하면서 반대하죠. 보통은 이걸 조조가 동소를 시켜서 그 순욱의 의중을 떠본 거라 봅니다. 공에 오르려면 백관들의 실질적인 수장인 순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걸 순욱이 조조에게 직접 설명하라 하였으나 그 조조가 만나주지 않았다. 열받은 거죠. 순욱의 죽음에는 미스터리가 있는데 사실 오나라 빠돌이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주유의 방통에 대한 시선, 장음이 더 잘 나갔냐, 주태가 더 잘 나갔냐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위나라 인물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오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의 증언이라 해서 순욱이 어떻게 죽었냐. 조조가 순욱한테 그 복황후를 죽이라 했는데 순욱이 이를 거부하고 자결했다. 이건 순욱의 상이랑 복황후가 편지를 들킨 시차가 좀 있고 그 배송지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저 역시 그 헌재 춘추의 이 기록은 배제합니다. 순욱의 죽음에 대한 주요 미스터리가 바로 빈찬압 사건이죠. 오늘날에 라이더가 빼먹었니 순욱이 오해를 했니 이런 재밌는 얘기들도 하는데 일단 순욱이 병으로 수춘에 머문 건 맞습니다. 자꾸 그 본인의 제후로서의 입지를 견제하는 순욱을 눈엣 가시로 보게 된 조조가 순욱에게 빈 찬압을 보냈다. 그 뜻이 너에게 줄 녹질이 이제 없다. 즉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순욱이 독을 마시고 죽었다. 일단 후한서에 빈 찬압 일화가 나와 있고
배송지도 정사삼국지에 그 관련된 주석을 달아 놓았는데 이 빈 찬압 관련된 모든 출처가 위씨 춘추입니다. 그 순욱 사후 100여 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기록이고요. 이 위씨 춘추를 쓴 사람이 손성이라는 인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삼국지 관련된 사학자들, 그러니까 진수, 배송지, 뭐 습착치, 손성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튜버를 했다면 손성이 제일 잘 나갔을 거예요. 그 송건이 진무가 죽었을 때 애첩을 순장해 주는데 아따 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순장을 하냐, 야만스럽다부터 해서 강유 걔는 불효자의 뭐 항장에 불과하다, 제갈량은 그 법정이 권력 좀 쥐었다고 사람도 막 함부로 죽이는 것도 제어 못했으면서 무슨 공정, 여기에다 사마예의 진짜 아비는 우금이다, 황제의 출신 성분 음모론까지 지지하던, 이게 소가 말을 잇는다는 소문을 믿고 사마이한테 죽은 우금을 그 후대의 우금에 갖다 붙여서 사실상 사마씨의 나라는 우씨가 이었다, 뭐 이런 정치 프로파간다거든요. 옛날에 우리 고려조의 우왕이 그 신돈의 아들이다 한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성이라는 인물이 관찰자적 역사가라고 보기보단 그 적극적으로 자기 주관을 많이 보이는 인물이었고, 이 빈 찬압이라도 그 과정에서 각색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부활을 농락하듯 하는 게 조조의 방식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비의 방식에 가깝죠. 그리고 순유의 향후 행보를 봐도 순유는 순욱이 죽고도 활약을 계속합니다. 물론 2년 뒤에 병사긴 하는데 일하다 죽어요. 다만 순유와는 다른 게, 순유는 전해지진 않지만 그 병법서 같은 걸 남기긴 했는데 순욱은 자신이 일할 때의 모든 기록을 불태워버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 상심 속에 사망한 건 맞지 않나. 참 그 순욱을 평가하자면 조조의 동업자로 봐야 되느냐, 단순한 조조의 부하로 봐야 되느냐, 즉 순욱이 한신이냐 위신이냐, 한나라 신하냐 위나라 신하냐 문제인데, 순욱은 조조가 왕에 오르기 전에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한나라의 관호를 유지했고 협천자 초기에 임명된 시중 및 행상서령 이상의 승진을 거부했죠. 물론 말년에 광록대부의 절을 받긴 하는데 광록대부가 단순한 황제의 자문직이라 사실상 은퇴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 겸임한 참승상 군사도 사실 조조가 외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실제로 눈밖에 났다고 보여지고요. 협천자 이후에 조조의 태도에 대해서 순욱이 보기에 아 이거 계약이 이렇지 않았는데 얘기가 다르잖소, 이런 뉘앙스죠. 순욱의 엇나감이 조조에 대한 불충이라 보기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다른 충신, 동승이라든가 이런 급진적 인물들처럼 적극적으로 대항하진 않고 조조를 필요악으로 여기면서 대체제가 없으니 소극적으로 견제하다가 결국 상심하게 되었다. 사실 뭐 조조가 당장 제거되면 형국이 더 시끄러워질 테니 계약 위반에 대한 소극적 항거를 하다가 사라졌다. 지금까지 순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